네, 우리 시장에서 아주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뜨겁게 SK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만 원을 다시 코앞에 좀 두고 있는데 다시 신고가가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하이닉스 신고가를 지난주 예상했었는데, 네. 지난주가 아니죠. 아직도 이번 주니까는. 네. 뭐 가능도 할 것 같고요. 뭐 늦어도 다음 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크리스마스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지금 뭐 MS라든가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이제 이 메모리 장기 계약을 위해서 한국에 또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26년도는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메모리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가격이 올랐습니다만은 26년도 마찬가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 메모리를 구하지 못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추론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옛말 중에 뭐 인고 빠진 붕어빵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옛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 뭐 MS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 이 장기 계약을 위해서 이제 안 해주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해주니까는 이제 그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메모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가셔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는 오늘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슨 개별 투자라고 신고가 급등하고 맞아요.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중요한 게 좀 느린 게 뭐냐면 지금 이 경고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1년 전보다 2배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종가로 1,000원만 내려서 끝났으면 경고딱지가 없어지는 건데 네. 1,000원이 더 올라서 이제 경고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판단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냐 마냐인데 지금 정부 기준이 뭐냐면 이제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종목은 이 경고딱지 붙이는 거를 이제 제외시키자라는 거거든요. 오. 그럼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시행될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빠르면 다음 주 안에는 하이닉스의 경고딱지가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경고딱지가 이제 해제가 돼야 뭐 신용 매수도 되고 미수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땐 뭐 빠르면 오늘도 될 수 있고요. 다음 주는 역시나 신고가를 찍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보유 그다음에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전까지만 해도 60만 원 선이 아직 안 됐었는데 그새 또 50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네. 이게 또 경고딱지를 붙은 게 떼어지면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많이 낮아지는 성향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불안감보다는 아무래도 그 경고딱지가 붙어 있으면 투자자들도 알죠. 이게 펀더멘털 이상이 없는 건 아는데 어쨌든 올라가려면 이 어떤 매수가 막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고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미수도 안 되고 신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또 이 각 기관마다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이 있겠죠. 이 경고 종목에는 뭐 많이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게 못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삼성전자처럼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대장주 SK와 하이닉스와 또 삼성의 신고가 급등을 또 기대해 보면서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이제 연말에 배당을 받는 주식들 좀 많이 있는데 오늘까지 좀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날은 배당락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종가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배당 나게 돼서 다음 날 빠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막 매수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날 팔면 상관없거든요. 네. 다음날 보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이 대주주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50억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50억 이상 갖고 있게 되면 또 이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좀 팔아두고 네. 배당락이 되고 나서부터 매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와 배당을 안 받기 위한 매도가 있겠죠. 그런 관점의 변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지나고 나면은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네. 200원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마이너스 2%가 빠져 출발합니다. 그걸 배당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뭐 좋아할 건 아니고 다음날 빠져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쭉 올라가서 팔면 이제 어떤 배당까지 확정되고 수익까지 올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전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일지라도 제가 볼 땐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배당락일지라도 여전히 매수 관점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만 하루만 이제 7%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첫째 날 상승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HBM3 이 가격을 올렸다가 뭐냐면 이제 9세대 HBM 가격까지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차세대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전에 거는 가격을 하락해서 빨리 재고를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워낙에 이제 HBM3가 귀한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더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HBM3 물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동안에 또 신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HBM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결국 이 HBM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증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이 상승은 어쨌든 전고점까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지난주부터 오늘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전고점까지 좀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역시나 또 반도체 관련인데요. 네. 원익 IPS가 8%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22일 불과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좀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원익 IPS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빠르면 다음 주면 또 신고가 기록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디램값이 급등하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증설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은 네. 물론이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디램 장비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이 원익 IPS입니다. 그러니까는 디램값이 급등하고 결국 삼성전자의 이번에 4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 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그 디램 값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증설력이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뭐 1월 달에도 어쨌든 산타랠리부터 신년일의 주인공까지는 이 원익 IPS가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위에 꼬리가 좀 나온다 한다면은 역시나 그때도 매수 관점은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원익 IPS 1월까지 좀 산타랠리의 주인공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그때 또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4% 상승했다가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또 기술 이전을 위한 옵션 계약을 좀 체결한다 이런 좋은 재료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좀 약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옵션 계약. 그러니까 네. 기술 이전 전에 옵션 계약부터 해서 예전에 그 페트론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닌 처음에 일단 물질을 제공해주고 옵션 계약에 대한 돈을 받고서 진행하다가 정말 된다 싶으면 그때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하긴 한 건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지금 알테오젠이 연말까지 2개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거 외에 새로운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옵션 계약 같은 경우도 이 계약 금액하고 회사를 못 밝혔는데 그 이유는 기존 계약의 경쟁사라는 거죠. 네. 그 머크나 머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시사학교 이런 기업들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 경쟁사마저 지금 이제 알테온의 이 어떤 그 SG 물질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옵션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대박 호재될 수밖에 없고 그쵸. 특히 남은 2개의 그 계약권을 보게 된다면은 이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그럼 남은 2개 계약권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다른 빅파마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빅파마가 새로 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 2개 계약은 제가 볼 땐 서두를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옵션 계약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12월 남은 계약이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알테오젠 대표가 말을 했듯이 이번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다음 주 안 나온다 하더라도 1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여전히 2개의 빅파마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또 다른 계약의 호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트렌디한 섹터 어디인지 좀 바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리뷰에서도 살펴봤듯이 반도체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오늘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네. 시장 수급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엔비디아가 TPU 설계자들을 사버렸습니다. 무슨 이게 말이죠? 무슨 네.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인수하긴 하는데 네. 설계자들을 사버린 겁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TPU가 등장하면서 GPU를 대신하는 게 TPU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조정도 있었고 어떤 AI 법 우려가 있던 건데 그 설계자를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괴물이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룹의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까지 영입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 그룹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GPU보다 10배가 빠르고 그러니까 10배가 빠르고 가격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TPU처럼 이제 그 엔비디아 GPU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그룹의 기술을 이제 우리 바이오에서 기술을 그 파이프라인 사오는 것처럼 그 기술을 사왔고 대표이사가 영입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 기업을 샀으면 아마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 안 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인수합병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술을 샀고 대표이사하고 경영직을 하던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가치로 평가되고 있던 그룹인데 이걸 200억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모든 걸 다 먹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 이전과 경영진 확보를 통해서 반독점 규제까지 회피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진짜 괴물이 돼가고 있다. TPU까지 먹었던 겁니다. 거의 공룡 기업이 되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PU하고 TPU 논쟁이 꽤 많았던 겁니다. TPU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냐, 아니면 GPU가 여전히 시장 지배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 그록의 그록의 대표이사가 구글에서 TPU를 설계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기술진을 데리고 나서 차린 회사 그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PU 설계를 그러니까 TPU도 설계하고 LPU를 설계한 그런 어떤 그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분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제 뭐 GPU냐 TPU냐 이런 논란이 없겠죠. 왜냐면 이제는 엔비디아 GPU에 TPU의 설계 기술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에이직 반도체까지 지금 엔비디아가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고 그런 것도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아마 지금도 반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신년 랠리까지도 계속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죠. 삼성도 그렇죠.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좀 설명해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열어주세요. 네, AD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일단은 이 에이디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네. 이 가온칩사 같이 가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성의 그 파운드리를 이제 이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AR이 뭐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인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의 거의 90%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게 ARM입니다.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에서 삼성을 잡고 있는 거고 스마트폰 AP 쪽에서는 이제 이 AR을 잡고 있으면서 여길 파트로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에이직의 올인한 디자인 하우스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설계 기업들이 눈에 띄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삼성하고 TSMC 어떤 그 파운드리 어떤 경쟁력이 또 그러니까 그 삼성이 올라오면서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에이직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어떤 그 범용 메모리라든가 범용 GPU 이런 것들만 생산할 때는 디자인 하우스에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커질 때마다 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소품종의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하우스 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에이직,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올인한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이 에이지 테크놀로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3년도 이제 이 AR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 이런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AR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이제 어떤 그 수주라든가 이런 걸 네. 유지하는데 이미 그런 것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증명된
설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 TPU 설계자 인수하고 했을 때 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AD테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저희가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바로 좀 설명해 주시죠. 와, 오늘 네. 급등이 나왔죠. 예, 그 소식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 높긴 한데요. 이게 주가를 한번 길게 쭉 이제 그 크게 좀 보시면 바닥에서 인제 올라오는 형국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가를 길게 봤을 때 사실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그 저렴한 그 구간에 있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G 테크놀로지 목표가 25,000원,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또 무료 방송도 네. 준비되어 있죠? 네, 일단 그 반도체 정말 슈퍼 메가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많이 강조했었는데 지금 싼 종목들 되게 많이 있고요. 지금 몇 개 종목들만 좀 매수를 해놓으셔도 이 산타랠리 남아있는 산타랠리에 이어서 10년 랠리까지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딱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시에 최현덕의 무료 방송 통해서 마지막 남은 산타랠리까지 즐겨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